무슨 뜻이야, 김태씨? 잠깐만. 찾았다. 여기서 봐. 은행에 지기가 김 부장 같은데? 아, 은행에 집이 간 거야? 3층. 가자. 어느 새 버려진 일본물의 집안 부정에서 맞다. 그 건전에 들어간 느낌. 아저씨, 여기 아무 나오는 데 아니에요. 나가세요. 아이씨, 나가라고. 현재 주행도로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나이 많은데 시간 좀 걸리겠다. 300m 앞에 그 커브 구간입니다. 양아치가 되시겠다. 카메라가 뭐야? 지랄하네. 여기가 첫 번째 건물. 군대 가니? 네 군대 가니? 애들이 그러네잖아. 꺼지라고. 공부가 없는 친구. 300m 앞에 그 커브 구간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공부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성인고 2학년 7반. 갈색 마이에 노란색 후드. 휴대폰에 하트키. 본 사람 있어? 아니요. 없으면 길 막지 마. 가지고 덤쳐.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척추 머리카락을 통째로 뜯기고 착해지는 대장. 야, 다들 뭐해? 태권도 수업을 시작하는 성한수. 여기 내가 맡을게. 내가 친구들을 잘 만나 이렇게 고생이 많아. 니들도 친구들 잘 만나야 돼. 야, 씨. 야, 조심해. 그래서 한숨에 1층을 박살내며 안으로 진입하는데 이거 없는데? 내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지. 사는 게 심심한 두목. 북수족인데 아니라 웬 아저씨인데요? 무슨 상관이야? 경찰들도 못 건드는 이곳. 오지 말라고 왔으면 뒤져야지. 이건 민지의 폼. 오빠, 너 투자 여왕이라니까. 그러지 말고 이번 나랑 같이 투자 공부하자. 내가 링크 보내줄게. 만나서 나 이번 주 좀 바쁜데. 아 뭐래? 나 진짜 오빠밖에 없다니까. 잠깐만. 형님, 계속 만나자는데 어떻게 하고? 팔자 좋은 사람이네. 오늘 3천이고. 나중에 여행 중이라고 그렇죠. 아, 진짜 못 해먹겠다 진짜. 씨. 뭐야? 먹긴 싸움 잘안 나빠지. 김 부장을 막았어 중간 버스. 시끄럽게 하지 마. 그냥 가라. 시켜. 혹시나 배고프나 눈 감고 막 다 터진다. 난 밖에 있는 양아치들하고는 다르거든. 혹시나 형 양아치겠지. 쓰봐야 할 것 같은 아저씨. 아저씨가 아니라 형님이었습니다. 죽일라. 누가 상민이 좀 말려라. 현민이 형. 1k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상대가 공격하는 순간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전멸시키는 김 부장. 약 700m 앞 시속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 사이 특별 수업을 끝낸 성관장. 더 맞고 싶은 사람 없었다가 나가. 수업 이걸로 끝. 멋있어. 얼굴 멋있는 김 부장. 일본 대리점 운영하시나? 그 휴대폰 왜 살았어? 뭐가? 아, 이거 어디서 왔더라? 사진 좀 보고. 아주 느끼한 눈빛으로 김 부장 나를 바라보는 부모. 기억난다. 이거 나 좀 그때 어제 충전시켰대? 밤에 보여준
600m 600m 단속 앞에 구간입니다. 시속 10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괴물이 된 김부장과 영광 두 에이스. 남한으로 망명한 북측 고위급 인사를 암살하는 특명. 그들에게 실패는 죽음입니다. 타깃이 정해지면 48시간 평균 시속 100km 단속 구간 600m 주행 앞에 중입니다.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별장암까지 도달하는데 늦은 밤 경비 인력이 잠시 빠진 틈을 포착하는데 99%가 아닌 100% 완벽한 진입. 단숨에 타깃 확보. 깔끔. 역시 최고위원 영광. 뭔가 이상했던 건지 타깃을 향해 다가가는 영광. 함정입니다. 이 형은 부대 창살 일이 최고의 특급 정보이었어. 내 작전 중에 쥐새끼한테 뒤통수를 맞고 전설을 해버렸어. 배신자 김 부장에 의해 최고의 특급 전사 영광을 잃은 것으로 기록된 사건. 그 쥐새끼 같은 배신자가 동지들도 전부 죽이고 66번 번호까지 훔쳐서 남조선의 개가 돼버렸네 이 말이야. 그렇게 가장 뛰어난 요원 영광을 잃은 김 부장. 그렇게 북한의 1급 수배 1순위가 된 김 부장. 이번엔 영광의 동생 박강성에게 잡혔습니다. 거기 있었구나. 한 발이면 죽습니다. 가짜 육류. 총을 뺏는 걸 실패. 그렇다면 최고의 전술 도망가기. 도관에 든 김 부장. 그때 손들어! 손들어! 때마침 도착한 특임국 요원들. 좀 내려라. 사실 아까 전 저자가 왜요? 익숙한 인물. 나왔네. 단서. 내려놔.
상황에 그들 앞에 나타난 누군가. 뭐야 저? 너 깜깜하지 않냐? 세 사람을 딱 기다리고 있었던 되게 묵직한 철국장. 세 명의 인간 변기를 한 방에 날려버릴 헛. 포인트를 주시하는 아빠 김부장. 시속 100km 구간 단속 중입니다. 3.9km 남았습니다. 100% 이제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안다. 그 사이 깨어난 민지. 잠깐만. 성한수 출격. 뭐하냐? 내가 야밤의 스트레칭. 허리도 아파서 잘 안 가는데 오늘은 해야 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누군지 몰라? 대한민국 보안을 지키는 가장 위험한 존재. 바로 나쁘지 맞지? 나쁘지래요 나쁘지래요 수요노노 머랭 총알을 느리고 발은 빠릅니다. 공기의 차원을 접근하는 몸통 멋짐을 벗어나는 가속도. 하지만 땅강아지 그 근처의 가장 큰 능력은 수가 없다는 것. 두 화면 인간방패 박진처럼 미쳤다. 원래 마지막에 나서는 거지. VIP석에서 관람 중입니다. 태권도 화이팅! 지금 전방에 국장님하고 서울 대치 중이야 대치 중! 총 칼에 친구들까지 내려와서 나볼 때고 싸움을 성한수가 수위. 너 번지점프 해봤어? 로켓 발사. 1km 앞에 시속 10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드디어 나타난 주인공. 약 700m 앞 600m 앞에 시속 10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박진철의 숨겨진 무기. 친구들이 싸우는 사이 민지가 있는 곳을 확인하는 김부장. 사람은 있어. 남실장. 왜 전화를 안 보고 그래. 나 900m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구만 말해. 사긴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600m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아주 신난 금이빨. 주 회장님하고 면담할 게 있어서 그런데 주 회장님 아니 그 강찬이 좀 바꿔봐. 진짜 죽고 싶구나. 어디야? 죽고 싶은 거는 그 딸이겠지. 그 사람을 하나 죽였거든. 약점을 잡은 금이빨. 그 여신 딸내미 콩밥 처먹이기 싫으면 그 당장 나한테 전화하라고 전해. 시체는 내가 잘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큰 사업을 앞두고 문제가 생긴 상황. 이 여학생을 그쪽이 죽였다고? 시체 처리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죠?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쉬러 나갔는데 아니 갑자기 찾아와서 욕을 하길래 그래서 죽였어. 아니에요 걔가 먼저 아니 나는 그냥 비키라고 살짝 밀었는데 지가 먼저 넘어져서 그 아버지 그 딸.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병원비 뜯어내려고 쇼하나 봐 아빠 너 잘못 없어 내 잘못 아니야 아빠 지금 중앙채에게 중요한 건 진실. 아빠한테 솔직히 1k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런 거. 아빠가 화가 난 왜 이유. 그렇게 죽이고 싶었으면 아빠한테 죽여달라고 했었어야지. 약 700m 앞 시속 600m 100km 고정형 앞에 시속 이동식 단속 100km 지점입니다.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네가 원하는 거 안 들었으면 좋겠잖아. 2km 앞 남이 제이시에서 동서울 방면 오른쪽 도로입니다. 중부 고속도로 진입입니다. 괜찮아. 눈물까지 흘리며 딸을 달리더니 중앙채이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좋은 건 확인했니? 잘 모르겠어요.
남실장 이빨 약 700m 앞 시속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해준다고 해. 조롱당한 주광찬 20억 대신 준비한 건 출발하시. 금이빨에 남은 이마저 엎드려낸 주광찬 그때 오랜만에 비볼 생각에 재밌어진 주광찬 그리고 그곳을 향하는 또 다른 인물 남공장관 박강성 그렇게 모두가 한마디로 보고 있었죠. 한만치. 이런. 나 근데 그 새끼 이빨 뽑히는 거 뒀어야 되는데 내려오라고 할 걸 그랬나?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조심스럽게 냉동으로 문을 여는 민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아빠 이야기 아빠에게 맞선 복수 액션 드라마 김부장 각 인물의 사연이 드러나면서 이야기가 더 재밌어지고 있는데요. 드디어 한반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한 아빠들과 빌런들 김부장은 딸 민지를 지킬 수 있을까요? 김부장 5화는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놓치지 마시고 300m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SBS에서 어서 사세요. 여기까지 드라마 명가 SBS는 역시 김시성과 함께. 안녕하세요. 샵플레이 영빈입니다. 27년형으로 새로 바뀐 300m 폴스타 4를 앞에 시승해보도록 사고 다발 하겠습니다. 이 차는 구간입니다. 이번에 액티브 댐퍼가 빠지면서 200만원 가격이 인하됐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 차 오늘 여기 1km 서울에서 출발해서 앞에 시속 부산까지 100km 400km 넘는 구간 거리를 단속 시작 주행해보면서 지점입니다. 실제로 주행해보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솔직한 느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여기 충전하고 있는 약 700m 앞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90% 정도예요. 10% 정도 더 충전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충전 30분 동안 사실 월드컵을 보다가 딱 출발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아공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폴스타는 AAOS 기반의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유용한 앱은 역시 웨이브라고 그냥 인터넷 브라우저니까 평균 시속 이런 식으로 100km 단속 구간 들어가서 주행 중입니다. 월드컵 축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 그래서 여기다 한국 대 남아공 월드컵 축구 좀 보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1km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축구 얘기는 안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 그래서 배터리를 100%까지 충전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개인 판상이 나오고 주행 가는 거리는 550km. 600m 앞에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굉장히 대용량의 배터리가 들어가서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듀얼모터 기준으로 이 차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국내에서 455km로 인증을 받았는데 지금 그보다 95km를 더 갈 수 있는 걸로 개인 판상이 나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과연 이 정도 갈 수 있는지 이제 주행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폴스타 4 27년이 되면서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전자제어 가변 댐퍼가 빠지고 그냥 일반적인 패시브 댐퍼가 들어왔다는 사실일 거예요. 그러면서 가격이 200만원 낮아졌습니다. 사실 기존 액티브 댐퍼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꽤 좋아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기존의 액티브 댐퍼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약간 독일차 같은 이 서스펜션 세팅을 좋아하고 약간 출렁거리고 물렁물렁한 그런 서스펜션 세팅보다는 차가 노면을 딱 움켜쥐고 안정적으로 주행하고 피칭이나 롤링 같은 것들이 잘 제어된 저는 그런 승차감과 그런 서스펜션 세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그런 전자제어 댐퍼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폴스타4를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 같은 소비자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다는 점이에요. 폴스타가 직접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다 보니까 액티브 댐퍼 들어간 모델이 너무 승차감이 단단하다, 승차감이 좀 통통 튄다 라는 의견도 꽤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시승기 올려드렸던 영상 댓글들을 봐도 폴스타4는 후륜구동이 더 승차감이 좋아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스타가 이번에 폴스타4 27년형을 내놓으면서 이 트림을 다시 한번 정비했습니다. 후륜구동 리어모터 모델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패시브 댐퍼가 들어가고요. 듀얼모터 일반 모델 역시도 패시브 댐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진짜 스포티한 주행 감각을 원하는 사람들은 퍼포먼스 트림을 선택하면 되겠고 이렇게 트림을 3가지로 다시 정비했어요. 이제는 이 안정감이 좋아서 듀얼모터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일상성이 겸비된 승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패시브 댐퍼를 적용한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27년형에서 이렇게 선택지가 명확하게 나뉜 게 더 많은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 액티브 댐퍼, 전자제어 댐퍼가 들어간 모델은 상황에 따라서 감쇄력을 조절할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노말 모드의 승차감조차 조금 탄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탄탄한데 그걸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감쇄력이 거기서 한 번 더 탄탄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제는 패시브 댐퍼가 들어오면서 서스펜션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또 일부러 밟아보고 있는데 불쾌한 진동 이런 것들이 한번 걸러져서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액티브 댐퍼 모델 대비해서 노면을 잘 읽어주는 느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노면을 잘 읽어주는 느낌이라는 게 사실 스포츠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상적으로 타는 데일리카에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노면을 계속해서 잘 읽어주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피로도로 느껴질 수 있게 되는데 이제는 일반적인 패시브 댐퍼가 됐다 보니까 노면을 예민하게 느껴주는 느낌을 살짝 트레이드오프 시킨 대신에 일상에서 피로가 덜 느껴지도록 하는 이 데일리성을 크게 높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살짝 놀란 부분은 고속도로에 올라왔을 때 고속주행 안정감이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꽤 깊게 밟아봤는데도 차가 흔들림 없이 직진을 잘 시속 100km 구간 단속 중입니다. 8.7km 남았습니다. 액티브 댐퍼가 빠져서 고속주행 안정감이 살짝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거의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차는 이름이 풀스타4 쿠페입니다. 원래는 SUV 쿠페였지만 뭐 이번에 27년형이 되면서 SUV라는 이름을 해버렸죠. 너무 사실 비싸. 이름이 바뀐 것도 차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제 연말에 풀스타4의 SUV 버전 7천만 원, 8천만 원 이런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다 중국차선 차지. 별도 이름을 붙이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사실 이 차는 본격적인 SUV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전고가 많이 낮습니다. 이 차체의 높이 자체가 1544mm에 불과해요. 물론 일반적인 세단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이지만 테슬라 오토파일럿 그 기능도 1600mm가 넘어가기 마련인데 얘보다 못해. 풀스타4는 전고를 1544mm로 억제를 해놨습니다. 자체가 많이 높아지지 않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이 정도 높이면 사실 볼보가 다음 달에 출시하는 전기 세단 볼보 그래도 ES90은 세단이라고는 하지만 현대 전고가 기아 자동차 190mm 순정하고 똑같구만. 그런데 풀스타4는 거꾸로 차선이 오히려 더 높이가 낮은 거예요. 없어지잖아. 사실 전기차 지 맘대로 출시하면서 틀어, 세단들의 핸들을. 높이가 다 높아지고 있죠. 아래쪽에 배터리백을 현대 두껍게 거요? 달아야 되다 보니까 현대 어쩔 수 거. 없이 가솔린 시대에 아니, 그, 비해서는 아니, 이 높이가 테슬라. 높아지고 있는데 테슬라도 그런 그래? 것들을 생각할 때 사실 풀스타4는 지금 테슬라 SUV라는 순정도 이름을 처음에 달고 나왔지만 오토파일럿이거든. SUV보다는 세단에 조금 더 가까운 걔도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고 봐야 이 될 차선이 거예요. 없어지면은 지 맘대로 꺾어. 커브리시본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실 같은 가격대의 경쟁 모델들을 놓고 보면 시골 같은 커브리시본이 경우는 아니라 어때요? 백커스 스트럿을 적용해 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현대 차는 아이오닉 오픈 파일럿은 전장에 5m가 넘는 이 차선이 없어지잖아. 그러면은 계속 얘가 여기 보면은 그 라인을 계속 만들어. 조금씩 나름대로? 이게 더 낫네, 그러면? 100배 낫지 내가 봤을 때. 확실히 풀스타4는 전기차 하드웨어에 아낌없이 투자한 차라는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겠는데 그러면 이거? 많이 팔려. 오토바라고? 이제 이 빵이 더 맛있네. 달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테슬라 FSD만 정도를 달려서 지금 충청도까지 내려왔어요. 빼고 181km 정도를 아, 뭐 달려오면서 또 느껴지는 점은 이 차의 순정들은 얘보다 이 못해. 차는 전후륜에 지금 200kW, 그러니까 하나당 271마력 정도 되는 모터를 앞뒤로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모터 합쳐서 이 차의 최고 출력은 이 오픈팔로가 544마력, 훨씬 나.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단 3.8초에 불과하죠. 제로백이 3.8초, 대단히 빠른 가속력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기차에서 빠름이라는 시내 주행이건 그렇게까지 고속도로 주행이건 저희가 거의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못 들어가. 내연기관 시대에는 엔진과 변속기와 구동계통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기계적 완성도, 그래서 이 제로백이 4초대다, 우리 건대 쪽에 3초대다 이런 것들은 정말 오로지 페라리랑 람보르기니 같은 그 그런 사는 얘가 하나 있나 봐. 이거 속도라는 가치가 굉장히 희소성. 수원에서 건대, 뭐 분당에서 건대, 그런데 전기차 시대에는 더 이상 속도라는 게 오토파일럿 끼고 다니는데 높은 가치를 갖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전기 모터라는 건 그냥 0rpm에서부터 최대 처음에는 막 토크가 나오는 강동북로 뭐 이런데 막 고속가도로 다닐 때는 막 좋다가 그러더만 시내에서는 불편하다고 뭐. 게다가 이거?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풀스타4 듀얼 모터처럼 테슬라 타랑이 테슬라 타고 다니는데?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이고 얘는 오픈파일럿이거든. 오픈? 오토. 자, 그러면서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테슬라는 두 가지 중에 오토파일럿이야.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최대로 이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는 주행거리 모드가 있고요. 근데 얘보다 오픈파일럿 얘 콤마보다 못해. 쓸수 있는 그래? 이 퍼포먼스 모드가 있는데 이 퍼포먼스 근데 이거는 모드로 계속 드라이브 맞춰야 모드를 되나? 바꾸게 되면 이 차가 즉각적으로 앞뒤 모드. 근데 자기 차에 계속 맞춰야지. 데이터를 계속 맞춰. 그걸 맞춰놓으면은 훨씬 좋다 이 말이야. 뭐 순식간에 지금 꽤 높은 속도까지 속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 모드를 선택하면 언제든지 아주 넉넉한 출력을 꺼내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폴스타4 듀얼 모터의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 BMW i5 M60 같은 차가 있을 거예요. BMW i5 M60이 제로백 얘는 좀 요거 팀 앱을 이용해가지고 경로 지원도 돼. i5 M60은 시작 가격이 지금 경로 지원하고 있어. 90만 원. 그러니까 폴스타4보다 6천만 너 원.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경로 지원 안 돼.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냥 카메라 지원밖에 안 돼. 자, 그리고 원페달 드라이브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여기서 있는데 낫겠네. 회생자동 감도를 아예 끄거나 아니면 1단계로 설정하거나 2단계로 설정하거나 그래서 완전 원페달 드라이브 모드로 들어가는 이런 것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생자동 모드를 아예 끄게 되면 얘도 감독형 FSD야. 했을 때 그게 스피드 리미터로 얘도 감독형 FSD라고. 쭉 가속되는 이런 감독형 느낌이어서 FSD. 가속페달을 한번 입력했고 감독형? 가속페달에서 지금처럼 발을 그냥 떼도 차가 그냥 쭉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니까 이런 점들도 또 운전 차량 운전자가 감독을 해야 잘 돼. 설계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폴스타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차는 대략 이런 느낌입니다. 이 유럽에서 말하는 그랜드 투어러, 이 GT카의 성향을 대부분 갖추고 있어요. 짐도 많이 실릴 수 있어야 되고 장거리를 달려야 되니까 승차감이 편안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또 성능이 부족하지는 않아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살펴봤을 때 이 폴스타4는 분명히 그랜드 투어러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지금 시사하고 있는 폴스타4 듀얼 모터에는 나파 업그레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파 업그레이드도 27년형이 되면서 이 가격이 조금 조정됐어요. 하나 더 먹어? 기존에는 이게 450만 원짜리 옵션이었는데 이제는 400만 원, 옵션 가격이 50만 원 더 낮아졌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전 영상 폴스타4 27년형이 나왔다라는 그 영상에서 이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나파 업그레이드가 폴스타에서는 거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시트의 촉감 자체가 너무 고급스러워요. 나파가 줬을 때 이 소재와 촉감은 다른 경쟁 브랜드의 나파가 줬더라도 오히려 더 소재감이 시내고 고속도로고 얘는 그러니까 나파 가죽이라는 건 앞차 출발랑 같이 미국 출발해.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에 있던 이 소요테닝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가죽 처리 공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죽이 심정은 약품처리를 해서 그걸 얼마나 이렇게 부드러운 그냥 버튼 느낌을 눌러주거나 만드느냐, 그걸 만드는 악셀터를 밟아줘야 이 나파 가죽 아, 공법이라고 그래? 할 수 있는데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브랜드들은 지어 이제 나파 가죽이 앞차에 좀 많이 좀 간격 따라서 가는데 바뀌어서 해요. 시내 지용할 제네시스 때는 같은 경우 이 최고급 나파 가죽을 적용하면서도 얘 버튼을 이 가죽이 눌러주거나 너무 짱짱하고 뭔가 내구도가 페달을 밟아줘야 탄탄한 느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출발을 해. 이거 나파 가죽이라기엔 너무 가죽의 유연성이 떨어지는데 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 더 먹어. 왜냐면 가죽에 코팅을 아주 두껍게 입혀놓다 보니까 그렇게 단단한 느낌이 드는 건데 폴스타의 나파 가죽은 그렇잖아요. 아주 얇은 코팅을 덧씌워놓고 있어서 실제로 만져봤을 때 촉감이 아주 부들부들하고 눌러봤을 때도 아주 더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나파 가죽보다는 쌤이 안 일린 가죽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얇은 코팅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이 가격대에서 야, 경험할 수 있는 3만 나파 가죽 불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소재의 나파 가죽이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소재만 좋아진 건 아니고 이 나파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 시트 자체가 바뀌게 되는데 시트에도 이제 통풍 시트 기능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10월에 무화과네, 마사지 10월에 시트 무화과. 기능도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쌍미리. 장거리 주행을 할 때 피로도를 좀 줄여줄 수 예, 있는 10월에 마사지 같은 무화과요? 걸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파 업그레이드를 달력은 뭐하러 가는 거야? 지름을 이제 이쁘게 지으려고 그랬겠지. 9월에 무화과 네, 모르잖아. 각각 헤드레스트 스피커 10월에 두 개씩이 무화과 들어가서 이 스피커가 총 16개가 10월에는 무화과 안 나오는데. 한번 이 사운드 시스템도 그러면 즐겨볼까요? 이 안드로이드 이름을 오토모티브 이쁘게 하려고 OS니까 그랬겠지. 이 서드파티 앱들이 여러 가지가 18월 달에가 무화과가 가장 8월에 무화과 되고 하면 있습니다. 평소에 음원 스트리밍을 멜론을 통해서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멜론을 다운받으면 되고요. 말린이라고 7월까지 걸렸나 보지 이거. 홀로 뮤직 앱을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0월에 먹었던 맛이네. 폴스타4의 사운드 시스템은 최고죠. 지금 하만카도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와 있고 헤드레스트 스피커 4개를 포함해서 스피커는 총 16개가 들어와 있는데 일단 이 내장 스트리밍 서비스를 갖추고 있어서 음원을 손실 없이 즐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먹었어? 지금 일단 스피커의 출력 자체가 미쳤습니다. 지금 폴스타에서 밝히는 2차 스피커의 최고 출력이 1400W라고 하는데 전기차다 보니까 전력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높은 출력이 구현이 가능한 거고요. 보컬이나 악기의 음색을 살려주는 느낌이라든지 음원의 해상 조정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다 훌륭한 그런 스피커 수준을 얘의 장점은 하만카도 브랜드 스피커를 갖추는 내 차에 맞게끔 그 중에서 최고는 진짜 수동으로 데이터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거. 진짜 BMW i4에도 그래? 하만카도 그래, 아주 똑같이 시원하네. 들어있는 시속 100km 구간 단속 중입니다. 다른 것들은 4.7km 남았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그 데이터 그대로 유지하는데 게 아니라 그 스피커를 어떻게 튜닝했느냐 그 장착된 각각의 스피커가 얼마나 뛰어난 스피커냐 얘는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내 차량에 맞게끔 그런 점에서 이 각각의 데이터를 바꿀 수가 없어. 소프트웨어적으로 튜닝도 잘 돼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사운드 시스템 600만 원짜리 플러스 팩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운드 시스템 옵션은 반드시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사로 업그레이드랑 플러스 팩 그 두 개는 거의 필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옵션 값은 1,000만 원. 사실상 폴스타를 폴스타답게 타려면 듀얼 모터 모델 6,990만 원에 1,000만 원 옵션을 더해서 7,990만 원 모터가 진짜 살만한 폴스타 소프트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까지 왔습니다. 지금 거의 250km를 넘게 달려서 여기 낙동강 의성휴게소까지 왔는데요. 저희처럼 이렇게 고속주행을 오랫동안 하는 환경에서 안전운전 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공기압보다 10% 정도 더 많이 채워 넣으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타이어나 금호타이어 같은 타이어 회사들이나 아니면 국토교통부나 도로교통공단 이런 곳에서도 다 고속주행 시 안전운전 팁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특히 지금 같은 여름에는 이 노면 온도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타이어가 살짝 찌그러지는 그런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줄여주기 1km 위해서 앞 적정 청주 공기압보다 휴게소입니다. 10% 정도 공기압을 더 많이 넣는 게 주유소와 좋다라고 SK, 전문가들이 LPG 입을 모아서 충전소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저희는 휴게소는 상황에 맞게 타이어 18.7km 공기압을 조절할 앞 수 천안 있게 항상 삼거리 이렇게 공기압 휴게소입니다. 주입기를 여러 가지를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오늘 소개드릴 제품 핸들 안 잡아도 A3 핸들 잡으랑 경고를 안 이렇게 넣어도 깔끔하게 백에 포장이 되어 있고요. 요걸 그거 하나 열어보면 좋은 것 같아. 아,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핸들 투박하게 잡고서도 생겼다고 핸들 할수 잡으라고 있는데 사실 띵띵띵 타이어 울리고 공격주의가 있고. 막 여보세요? 굳이 예쁠 필요 있다 싶어요. 외부의 충격을 잘 견딜 것처럼 생긴 게 저는 조금 더 신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블루 A3는 여러 가지 기능이 하나에 합쳐져 있어요. 지금 공기압을 채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12V 배터리 점프 스타터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저희는 지금 뭐 배터리가 방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시연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 점프 스타트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케이블을 끼우고 놓았어, 이걸 지금 12V 배터리에 물려서 찌릿하고 전기를 그럼 주면 엄마 방에서는 텔레비 안 보고 밖에서 이 보고? 글로 A3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글로 A3의 메인 기능은 그랬겠지. 이 공기압을 채우는 기능인데 그 작동법은 굉장히 그래, 간단합니다. 그러면 이런 스탠드형으로. 식으로 타이어 공기압기를 이쪽에 꽂아주고요. 그리고 그냥 타이어에 아예 스탠드형으로 사.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으로 그래. 내가 그 뭐 목표 들어있는지도 공기압을 모르고 어디까지 채울 건지 넣으면은 이런 엄마 뭐 것들을 들어있는지 있어요. 몰라. 이 자동차 회사들의 권장 공기압은 일렬 도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유, 지금 저희가 김치통 타는 몇 개만 넣으더라도 조그만한 걸 사더라도 스탠드형을 사람이 사야지. 한 명이나 두 명 탔을 때 지금 38 psi 정도가 권장 공기압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고속주행을 할 때는 이것보다 10% 안 그래. 공기를 더 많이 훨씬 나. 쓰니까 대략 40 나 psi 지금 스탠딩으로 쓰고 있잖아. 닮아질 겁니다. 그러면 40 psi로 이렇게 하나도 안 가려. 놓고 바로 공기를 주입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사실 모든 시승 하기 전에 이 뭘 공기압을 샀는데? 제대로 맞춰놓고 그 시작을 테레비를 하기 때문에 저기 이 취소하고 40 psi로 맞춰져 있습니다만 스탠딩으로 산대요. 지금 임의로 한 40 김치- psi까지만 김치냉장고를 산대. 높여보도록 할게요. 텔레비 취소하고 김치 냉장 산다고? 김치 냉장고 있잖아. 김치냉장고 그게 아내가 다 사갔대. 아, 그래?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EPSI 올리는 데는 뭐 대략 30초 정도의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되게 금세 채워지고요. 0PSI에서 36PSI까지 완전히 이 공기를 채우는 데에도 불과 아니, 김치냉장고를 새로 사려면 스탠딩으로 사야지. 왜 옛날 높은 전력을 통해서 공기압을 빨리 잠시 후 채워주니까 청주 이런 것들이 휴게소입니다. 성격에도 잘 맞는 뭐 제품이라는 들어있는지 생각이 듭니다. 몰라. 그래서 타이어 공기압을 원하는 만큼 모르겠어. 빨리빨리 채워줄 수 있다는 점이 일단 가장 큰 장점이고요. 여기에 신경 안 배터리 써도 점프 되겠구만. 스타터 기능도 가능하고 심지어 램프 기능까지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엄마도 여러 옛날 가지 사람이라 기능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맨날 있어서 김치다 뭐. 저는 이 제품 혼자 지금 살아서. 가장 구매하시기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 글루 A3라는 제품 그래도 엄마가 금방금방 만들어도 아직까지 먹을만 하더라. 필수품이라고 할 수 맛있더라.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고정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요. 여기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청주 같습니다. 휴게소. 자, 그러면 폴스타4에서 아쉬운 점은 없느냐? 폴스타4에서 아쉬운 점도 물론 있습니다. 왜 이거 이렇게 일단 밀리지? 운전자 보조 5분을 못 걷더라고, 엄마하고 같이 걸었는데. 기본적으로 레벨 걷다가 1 쉬고, 운전자 걷다가 보조 시스템은 잘 구현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가 엄청, 경태씨 어머니가 엄청 저기 했어요. 날마다 가져다닌다. 그러니까 김명금 여사는 진짜 저기 건강했었던 거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차선 중앙 유지해주고 그리고 깜빡이 넣으면 이 깜빡이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능까지 주의하세요. 그런데 어떤 게 아쉽냐? 이 김명금 앞차의 작은 여사는 거리를 90 몇 세까지 조절해주는 사줬는데 우리 엄마는 그때까지 못 사실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앞차를 따라서 주행할 때 앞차가 사라지면 가속을 해주는 능력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 96세까지 사셨던 거야, 시어머니가? 급하게 10? 갑자기 어머니가? 옆차선에서 앞차가 확 끼어들거나
만 90하고 3개월인가? 90이야? 90 넘긴 것 같은데. 만. 아, 만. 능숙한 운전자처럼 못해주는 점이 요즘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점이 그래서 있다면 평균 수명 레벨 이상 2 플러스 사셨네. 시스템으로 업데이트가 평균 수명이 사실상 83인가 어렵다는 그러니까. 거겠죠. 제가 말씀드린 레벨 오래 2 살까 봐 플러스는 걱정하더니. 이 고속도로에서 핸즈프리 주행을 하고 도심에서 포인트 투 포인트 주행을 지원해주는 이렇게 그래도 어머니 정도면 건강하게 사신 거야. 사실상 자율주행에 가까운 다른 사람보다. 시스템을 가리켜서 레벨 2 플러스라고 구분 우리 엄마 봐봐 벌써 83세인데 폴스타포도 사실 이 레벨 2 기운이 플러스 없어서 시대에 그러잖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애할머니 진짜 건강하셨던 거야. 99세까지 사셨으니까. 병원에도 안 가고.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DMS를 꼭 갖춰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맞춰서 이 운전자 모니터링 카메라는 하나 잘 갖추고 있고 그리고 전방에도 카메라 2개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도 카메라 2개씩 총 4개 그리고 후방에도 카메라 하나 그래서 차체를 두르고 있는 7개의 우리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5개의 레이더 여기에 이 당신은 한 90살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모비라이 IQ6 칩, 이 IQ 시리즈 중에서 제일 고성능의 칩인 IQ6 칩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78세? 수준의 칩까지 이 활용해서 정도까지 살수 사실 있을 것 레벨 2 같은데. 플러스 시스템을 구현할 만한 하드웨어는 다 갖추고 있는데 문제는 이 탄탄한 하드웨어를 구동할 만한 소프트웨어가 아직 75세? 준비되지 못했다는 76세? 사실입니다. 78세? 그러니까 몸은 이 다 정도 준비가 살 수 있어. 됐는데 AI한테 물어보면 경태씨 몇 살까지 살 수 있다고 말해준대 레벨 2 요즘에. 플러스 시스템으로 업데이트가 진짜로? 좀 어렵다. 그 말 믿고 있어? 풀스타를 가지고 있는 GD그룹이 난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시스템을 엔비디아와 함께 협업해서 개발하기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좋겠네. 모비라이의 그런 마음 칩을 가지고 있어서. 폴스타 4 같은 경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좋겠어. 업데이트가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쉽다. 일본에 사는 그거 좀 들어보자 경태씨. 뭐 일본에 사는 아틀라스 영상 유일하게 지금 아니, 이거. 완벽하게 아니, 유일하게 이거. 지금 뭘 자꾸 완벽하게 만져. 이거 다가이 산에 정권이 돼서 아까 그러는데? 한 언제? 제재나 규제를 만들어 놨는데 중국인, 베트남, 한국 사람 또 동일하게 뭐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잖아. 예, 들어가다 보니까 요 사단이 지금 나고 있는 거죠. 특히 중국 분들이 법의 그레이선 잘 찾으셔서 그게 눈에 띄어서 그렇죠. 눈에 띄다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날리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난리다 정말. 그 일본의 그 다카이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좀 많이 바뀐 게 있어요.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규제를 심하게 한다고 해요. 엄하게. 예, 그러면서 좀 제재 아닌 제재를 좀 많이 가하고 있는 게 왜 그런 외국인한테 상황이거든요. 규제를 해?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들도 외국인 아닙니까? 네. 예, 그 숫자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여기에 적응을 하게 되고 그래도 대한민국 뉴스에 뜨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왜 일본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까? 이유와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예. 우리도 좀 오랫동안 이렇게 앞으로 바뀝니다라는 뉴스 얘기해봤는데 드디어 법이 바뀌고 그리고 1km까지 실제로 밀리냐? 한다는 단계까지 좀 오고 2.1 있는 km? 상황이네요. 그렇죠. 혹시나 앞으로 일본에 오실 아니면 지금 일본에 거주하시는 분들 아마 이 내용을 많이 신경 쓰실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확실히 다카이치 사나이가 자기 색깔은 좀 확실하게 가져갑니다. 예, 뭐냐면은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자국민 우선이라는 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해서 아직도 당장에 작년부터죠. 일본에 불던 바람 뭡니까? 일본인 퍼스트.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을 대상으로 뭐 세금을 더 투여를 한다라든지 일본 사람들이 더 높여야 된다. 뭐 저도 그거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자국민 우선. 그런데 이게 외국인을 차별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예. 그죠?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좀 뭐라니까 이게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 이래서 많이 좀 있잖아요. 말이 나왔었어요. 다만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다카이치 총리가 집 못 들어간다가 아니라 그런 외국인 정책을 일본 사람들이 원한다, 밀었다. 선거 결과로. 당장 저희 방송에서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이때 됐는데. 일본에 여러분 여행객들이 워낙 많이 아 있잖아요. 아까 본 거구나. 특히 이제 바쁜 그 도쿄랑 오사카 문제 돼가지고 안 그래도 출퇴근에 바빠 사람들 많아서 죽겠는데 외국인까지 오고 거기다가 또 뭐 나는 뭐 못하는데 외국인은 저런 거 사고 그래가지고 이 외국인에 대한 별로 안 좋은 감정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일본 전체적으로 당장에 뭐 관광 공획 천문학계에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는 영원한 떡밥이 태양계에 찐 9번째 행성이 있을 거예요. 평생.
지구라는 행성이 과거에 보면 몇 차례 대멸종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래서 그 천까지 밀리는 거 같아. 혹시라도 오게 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그러면 아성애라도 이걸 좀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들 좀 했어. 천까지 밀려있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럼 과거의 대멸종이 어떤 때 어떤 시기에 어떻게 꽤 큰 산이네. 습속 한가운데 집이네. 어디? 저쪽 저 큰 나무 뒤에. 봐봐, 저기. 어떻게 언제 왔던 거예요? 고센대 신생대 나눴잖아요. 무섭지 않나? 저런 데서 혼자 고센대 사는 처음인 캄블 이야기, 그 다음에 오르도비스기, 실룰 이야기, 에보기, 석탄기, 테름기, 중생대는 트라이아스기, 듀라기, 백악기, 신생대는 삼기사기예요. 삼기사기는 낼 것도 없잖아요. 고센대 중생대 왜 되냐면 책에 보면 저도 이걸 다 외우라고요? 087력. 첫 번째가 캄이잖아요. 캄이 영어로 신경도 보다가 신경을 내면 원가비는 지금도 제네시스 타고 다니는 그거? 오래 타고 다니네. 관리를 잘했나 보네. 기름값 많이 들어갈 텐데. 꼭 100마리 드릴게요. 석탄 퍼오시면 죽인지 퍼 제네시스 타면 얘 급이 높아 보이잖아. 포 100마리 드릴게요. 100마리 드릴게요. 드릴게요. 그러니까 캄은 못 가잖아요. 글쎄, 뭐, 네? 높은 거 같지는 안 보이던데. 석탄기잖아요. 아무리 전차 타고 다녀도. 석탄 포오시면 퍼오시면 자기 저기지. 튀긴 기포 100마리 드릴게요. 자기 프라이드 치고. 쥐라기 쥐락이 애가 개발하서 이거 유모는 설계에서 그때 해가지고 한단 집어먹는 거예요. 시락선도 맨날 잊어먹어. 여러분 기름 몇 개 먹고 유지 덜 들어가고 근처가 최고야. 캄 오실 때 석탄 포오시면 종기는 아반떼 타고 다니니까 아반떼 괜찮다고 막 그러는구나. 소나타가 되나? 1km 앞에 시속 10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100마리 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샤워하면서 캄 오실 때 석탄 포오시면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거예요. 한 오르도비스기 수유량이나 이게 안 죽어도 책이 있으니까. 소형차도 아니잖아. 중형차잖아. 그치? 아반떼도. 아반떼는 소형차지. 소형차애들. 그렇다고 세금이 감면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 경차여잖아. 경차. 네네네. 아까 요 정도면 캄프리아기 오르도비스가 캄 5까지 했어. 캄 약 700m 앞 평균 시속 100km 구간 단속 1800, 2000cc가 시속 중형차야. 100km 구간 아반떼가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1800cc야? 1600cc. 1600cc야? 아, 여기서 소나타가 2000cc. 정말 일 잘하시네 진짜. 아 그렇게 이제 5번에 아반떼 많이 타고 다니더라 저런 사람. 그러니까 대별종이 있으면 생명체가 이게 있어야 대별종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캄5 때 생명체가 많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생명체는 38억 년 전에 생겼어요. 지구에 46억, 지구에서 46억인데 8억 년 뒤니까 38억 전에 200년 있었어. 그 다음에 점점 뭐 38억 년 전에 1년이라고 이럴 일이 없이 실제 생겼잖아요. 9월과 7월 사이 넘어갈 때 이미 신엑스가 생겨요. 그때 됐어야. 저희가 넘었잖아요. 신엑스의 탄생은 9월까지. 아, 그래요? 유럽과 8월까지는 그 전까지 굉장히 순수했네, 애들이. 그때까지 보시면 안마 좀 하고 가 여기 차. 주름의 주름도 존재 아, 그냥 얘가 지금 자동으로 해줄걸? 응? 자동으로 해줄걸? 묻어줘도 얘는 피곤하니까. 적어도 유성생식을 해야 죽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9월이야. 10월 때는 다 세포생명이 끊었네. 있고 11월 4일쯤 됐을 때 공생대가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지금 중생대가 11월에 시작해요. 11월 4일. 엉덩이 올렸다 내렸다 해줘. 엉덩이? 엉덩이를? 허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허리도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해줘. 엉덩이도 밀어줘? 엉덩이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엉덩이. 아. 구분할 만한 증거 시원해? 시원하지. 그 전에는 특별한 생명체가 거의 지금 시작된 거야? 이때 지구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겨요. 어떤 사건이요? 지구에 처음으로 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많은 동물들이 있었어요. 바다에 눈인데 안에 동물이 있는데 눈이 없어. 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목표가 없는 거예요. 안 보니까 내가 누굴 쫓아야지 누굴 또 도망갈지 몰라. 그러니까 이걸 멀고 몸에 구멍들이 많아. 나 이제 내 입에 들어가면 맛있게 먹고 내가 누군가 입에 들어가면 잘 죽겠다. 의의한 생활이 없어. 근데 5억 4천 큰 애들이 유리하네. 5억 4천 100만 년 전에 눈이 생겨. 그러니까 드디어 생명들이 동물들에게는 삶의 목표가 생긴 거야. 내가 누굴 쫓아야지 누굴 도망갈지. 차 밀릴 때는 크루저가 최고야. 아, 보여주라니? 색깔과 모양. 이거 오토 크루저가 최고라고. 그냥 5억 년 전쯤. 5억 4천 100만 년 전에 이게 뭐 하나 신경 쓸 일이 없어. 근데 그 다음에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돼. 한창 생겼어요. 근데 이게 지구가 갑자기 얼어. 이유는 혹시 알아요? 이유 알겠지? 다양한 이유가 너무 많아.
가서 지금 다 운전해줘.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어. 1k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막연히 단속 누가 구간입니다. 운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살짝 졸아도 돼. 이 속도에서는 절대 사고 안 나. 어떤 놈이 또 모르고 이 치고 들어오면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그때는 어쩔 수 없지. 그때는 사고 나야지 어떻게. 치고 들어오면 질산염, 칼슘철 같은 위험물들이 바다로 쏟아져. 사고 나기 위해서 치고 들어온 건데. 영양소 측면에 그게 남조류, 북조류 같은 조류들이 막 늘어나. 녹전성이 일어나. 녹전성이 나니까 산소가 없어져. 바다에 산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약 700m 앞 시속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600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왜냐면 바다샘에 깊은 바다에 살 수 있다. 깊은 바다에 살면 어떻게 하고 지나가는데 여기 알람한테 반도로 가라앉아가지고 다 터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명들 바다샘에 95%는 바다에 한 5%밖에 안 되는 동력이 그렇게 연결적으로 이것도 공짜야. 스마트폰 이것도 회사에서 만든 거. 왜 공짜야? 이것도 결합하니까 또 2만 할인해 주더라고. 아니 왜 공짜야? 뭐 결합하고 뭐 저기 받고 뭐 그러니까 또 공짜 되더라고. 그 대신 2년 써야 돼. 우리 회사 어플 깔아놨거든. 요거 쓴 가격이야. 쓴 대신에 할인해 준다고. 기획값을 할인해줘. 그다음에 요금 할인해줘. 회사에서 6만 원인가 또 나와 보조 나와. 급격하게 냉각시킨 원인이 무엇일까를 약간 천문학적인 근거를 좀 찾으려고 노력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태양계 주변으로 뭔가 태양만한 큰 별 하나가 태양계 외곽을 쓱 지나가면서 지구 궤도를 뭐 그렇게 찌그러뜨리는 오늘 막내 직원이 5명까지 4명이 지금 가입돼 있대. 그 커브 구간입니다. 부장님 할 거냐 물어보더라고. 당연히 해야지. 해서 이제 내가 5명을 마지막에 들어갔지. 그것도면은 원래 만 원씩 내거든 한 달에. 원래는. 근데 그거 결합하니까는 1km 앞에 2만 원이 시속 할인해 준대. 80km 박스형 그럼 과속 결국은 단속 돈은 안 된다는 구간입니다. 거야. 그랬더니 유독 적도 기준으로 위도 한 30도 이내에만 크레이터가 쫙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구 지표면의 거의 30%밖에 안 되는 되게 특정한 영역에 크레이터가 집중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무작위하게 운석이 떨어졌는데 우연하게 이렇게 될 가능성은 그 분석에 따르면 2천만 분의 1이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희박하다. 그렇다는 건 아마 그 시기에 뭔가 작은 600m 앞에 시속 어떻게 80km 박스형 과속 생각보다? 단속 구간입니다. 이루었기 때문에 유독 적도 주변에 크레이터가 많이 어떻게 생각보다 저기가 그렇죠. 추정을 하는 거죠. 근데 있었어. 유지된 시간이 짧았다니. 그래서 아주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현대에 와서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약 600m 앞 시속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카메라가 없던 데니까 그림과 말로 기록이 된 사건이지만 당시 캐나다, 미국 그리고 브라질까지 아메리카 대륙을 통틀어서 그 지구 전역에서 활동하던 선박, 배 오는 분들이 하늘에서 뭔가 별똥별 같은 게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별똥별은 어떤 특정한 별자리를 중심으로 우도 제끼고 자. 빠지는 모습으로 유지가 우도 제끼고 자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당시 목격된 거는 위치도 엄청 다양하고 졸리냐? 우도 들여 제껴요. 거의 한 10,000km에 달하게 아주 많은 수의 유선이 쏟아지는 거가 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정하기로 그때도 지구 주변에 뭔가 커다란 소행성 같은 게 하나 지나왔고 지구 중력을 버티지 못하고 네. 아주 잠깐 에어컨 시간이 좋다. 쏟아진 게 아닐까.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영역과 나타나기 위해서 카오스 같은 게 오존층도 7시. 자에서 확 쏟아져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게 시기학적으로 특별히 낫다. 당신도 졸리겠다. 오존층이 파괴된 거는 땅에 나쁘지 졸리면 얘가 운전해줘야 돼. 하고 말하는 어렵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뭐 별 같은 게 하나 나타났다. 그럼 여기 대기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자연이 그때 모든 생명이 바다에만 이렇게 하나만 남겨진 거지. 그때 한 85% 멸종하거든요. 멸종과 대멸종 차이가 뭘까요? 대멸종은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대멸종이 기준. 네. 충전하고 있어? 75% 멸종. 종의 75%예요. 무석이나 멸종된 게 아니라 전체 지구의 모든 곳에서 그 다음에 특정 분류군이 아니라 모든 분류군에서 같이 멸종되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다음에 너무 긴 시간이 아니라 한 100만 년 이내 짧은 시간. 그러니까 이게 막 2000만 년에 걸쳐 벌어지면 안 되고 한 100만 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전체 지구에서 전체 생명군이 한 75% 이상 사람들 성격도 날아가야 되고. 그래야 그 정도 돼야지 대결점을 하지. 그 기준을 낮추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있는 통계물리 쪽 분야 이런 걸 좀 데이터를 보는 그리고 대멸종을 정리하기 위해서 수치의 기준이 75%, 그다음에 지속 기간이 100만 년 정도 짧을 거예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상대로 배신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이 러시아 상대로 석유 인프라와 군사 시설 이 지역에서 지속했습니다. 물론 이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지난 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에 그는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만들어주는 방법에서 크론슈타인 주변의 공사를 만들겠다고 3분의 1을 보면 블라디미르 러시아 대통령이고요. 그동안은 강력한 방공망과 역사적 중요성, 원거리 통신수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에서 상대적 주의는 이 지역의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북한이 참석한 국제경제통합 기간에 맞춰 우크라군이 상대의 공격을 감행했고 드론 수백 대가 동원된 모습에 이 지역에서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시내 대통령이 내려졌습니다. 300대로 부르는 석유 터미널은 러시아 최대 규모 석유 시설 중 하나입니다. 연간 1250만 톤의 석유 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베블로프 주지사는 석유 터미널이 부실당한 사실을 인정하며 인명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장거리 드론 작전이 공개되면 우크라이나 공무원이 러시아군이 수출하는 것까지 적조 소화했다며 방위 시설을 만들고 연료 부족이 계속되며 주유소마다 휘발유를 사려는 차량 운전이 9km까지 이어졌습니다. 연료를 넣기 위해서 6시간씩 기다리는 운전자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주유소 앞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몇 달간 러시아 소비량내 달궈진 휘발유를 연료를 외부에서 수입하는 휘발유에 공급을 했고 이 지역 연료 위기가 촉발했습니다. 크림반도 최대 도시 세바스토폴은 연료 부족 문제로 자주 정전이 되는 도시 기능이 만들어졌습니다.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하기 전까지 이곳은 전력의 80% 이상을 우크라이나 본토에 공급합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에너지 독립을 위해 여러 풍력 발전소를 건설했으나 해당 시설 역시 우크라이나 취약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서 군사 목표를 계속해서 타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군사적 목표를 사이 지난달 25일에 드론이 크림반도 벨벳 비행장의 이글식 전투기를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4일 크림반도 배치해역 인근 터미널에서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밤새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해집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 드론은 172개의 러시아 방위 산업 에너지 시설 약 3,000개의 추가 군사 목표를 손상시키거나 밝혔습니다. 인간병기 소습을 가로막은 MG 양아치. 잘만 풀렸으면 그레다를 땄을 본품의 저 상대는 북한의 1급 수비자이자 존재 자체를 무기 김부장. 1km 앞에 시속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소리가 뭐예요? 어제 들리는 지옥 문 열리는 소리. 경찰이야? 경찰은 벤텍에 칼안 들어가 약 700m 앞 시속 100km 600m 고정형 앞에 이동식 시속 단속 지점입니다. 100km 박스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밖에서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 못 들었어? 김부장을 에워싸는 양아치들. 상대가 칼을 들고 있어도 눈보다 손이 더 빠른 인간병기. 남북한 공장은 포대를 용용.
일본 여행 가면 공포스러운 거요? 그 의외의 정체 바로 숲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이야기를 인터넷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일본은 열대 우림 수준이 우리랑 차원이 다르고 관리되지 않은 자연은 그냥 지옥이다. 소소하게 곰 같은 거 튀어나와. 아니 얼마나 심하길래 이런 얘기까지 나오나 싶었는데 한낮인데도 어두컴컴하고 몇 걸음만 잘못돼도 길을 잃을 것만 같은 야생숲 그 자체입니다. 우리나라 숲과는 차원이 다른 스산함, 등골이 오싹해지는 괴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山で一人で入ってるところに美しい青い着物を着たその山姫というのが突然出てきるんですね。びっくりしてこうしてるとふって魂に抜かれちゃう。だから山姫に会ったらまず笑えっていうのがあるんだけど、でも実際に山姫に会った人がいてとても笑えるような状況じゃなくて 어딘가 기이한 일본의 숲, 왜 이런 걸까요? 이렇게 무섭도록 울창한 숲이 일본에서 특이한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 전체 산림의 54%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연림인데다 5분의 1은 인간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은 사실상 원시림에 가까워서 애니메이션 원룡공주의 배경인 야쿠시마 숲부터 심령사진 스팟으로도 유명한 아오키가하라 숲까지 일본 곳곳에서 이런 울창한 숲을 쉽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숲이 유독 발달한 이유, 바로 일본의 해양성 기후 때문인데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1년 내내 고온 다습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나무가 잘 자라는 조건인데다 위아래로 북부가 커 기후가 다양한 것도 한몫했다고 해요. 남쪽 지방에는 열대 자라는 상록 활려수들이 자라고 일본 북부 홋카이도 쪽에 가면은 상록 침면수들이 많아요. 약 700m 앞 시속 100km 앞에 시속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렇다 보니 일본은 국토의 67%가 산림인 세계 최고 수준의 산림국에 속하는데요. 이렇게 자연이 울창하면 좋은 거 아니야 싶지만 예상 밖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조난 문제인데요. 숲이나 산에 들어갔다가 실종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작년 한 해 일본 내 산악 조난자는 1961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화산 폭발에 의해 화산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동서로 가깝고 숲이 우거지면 동서남북 구분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인명사고는 자연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번 들어가면 찾기 힘들다 보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곳으로 많이 찾기도 합니다. 한때 자살자들이 몰려 죽음의 숲이라 불렸던 주카이 숲은 CNN 선정 세계 10대 괴기 장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사람들이 나서서 숲을 관리할 법도 한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는 이유, 바로 일본 특유의 신토 사상 때문입니다. 신토 사상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야오요로즈노 카미라는 말이 있는데 한자로 쓰면 800만 신이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신이 있다라는 건데 산, 나무, 돌 같은 자연물은 물론이고 화장실에 일기까지 세상 모든 곳에 신이 깃들어 있다. 숲 전체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는 게 신토의 하나의 사상 같은 거죠. 왜 우리 일본 애니메이션만 봐도 자연과 인간의 교류를 그리는 작품들이 유독 많잖아요. 이게 다 신토 사상의 영향이라고 합니다. 시속 11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고다마하면 나무의 영혼이다, 나무의 정령이다 이런 뜻이죠. 또 이웃집 약 토토로 800m 보면 앞 시속 토토가 110km 농나무의 단속 정령으로 구간입니다. 나오거든요. 600m 앞에 시속 11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이렇게 나무와 돌 하나하나에 신이 깃들었다고 생각하다 보니 쉽게 자연을 해치기 어려웠다는 건데요. 여기엔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너무 많아서 숲도 그렇지만 자연을 무서워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살아도 그 속에서 같이 살아야 한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인식이 이렇다 보니 숲이나 산에 방문했다가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일본 사회가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요. 산에 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매년 몇 명 있거든요. 유족들이 그렇게 억울해하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정부가 막았어야지 이런 목소리가 안 나오고 위험하니까 가면 안 돼 라고 쉽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자연의 무서움이랑 같이 사는 느낌인 것 같아요. 어딘가 기묘했던 일본의 숲,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일본의 자연관이 깃들어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숲을 방문하거나 등산할 일이 생긴다면 되도록 혼자서는 가지 않는 게 좋고요. 인터넷이 되지 않는 곳도 많으니 사전에 통신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지정된 탐방로를 따라 안전하게 움직이고 날씨 변화가 심한 만큼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게 좋겠죠. 오늘 크랩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일본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크랩이 또 금방 취재해 오겠습니다. 진짜 궁금한 이야기만 속 시원히 풀어봅니다. 이야기 더. 자, 오늘 또 명품 뷰티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조한범 박사님 그리고 이영종 센터장님. 또 북한 하면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빼놓을 수 없죠. 네, 북한 전문 MC 유승진 앵커님과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국가정보였어요. 사회생활을 잘하시네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왜 모자랐습니다. 오늘 깜빡 잊고 왔어요. 차에서. 목사님 아마도 트레이너 같은데 손님 오시는 게. 자, 이 바로 북한 얘기를 왜 갑자기 하게 됐냐. 조용원. 잊었던 조용원이 또 들어왔어요. 조용하게 살았지. 조용하게가 아니라 시끄럽게 살았어요. 시끄럽게. 오늘 이야기 더 사실은 북한 하면은 우리 이 기자님이나 저같은 분들은 노동당이 떠오르고 노동당 하면은 조직 지도부라는 거 맞죠? 맞습니다. 조직 지도부. 그 조직 지도부를 김정은 체제에서 책임졌던 인물이 조용원이거든요. 근데 이 인물과 관계된 지금 경천 동리할 일을 벌어졌기 때문에 과장이 아니고 이건 지금 제 예측이 틀리길 바라지만 폭풍전야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상황이다. 전운이 감독이죠. 아니 전운은 이미 터져. 시속 110km 구간 단속 중입니다. 7.2km 남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일단 김정은의 그림자인 조용원이 지금 당 조직 비서 원래는 최고 인민회의 1km 앞에 시속 11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북한이 노동당이 지배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노동당 안에 지금 약 700m 앞 시속 110km 고정형 이동식 600m 단속 앞에 구간입니다. 시속 110k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국위원, 그 다음에 정치국 후보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조직 지도 부장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부수라는 게 있어요. 한 10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제부장이 김정은. 그러면 이쪽 내각에는 최선이라는 배우 상이 있어요. 그럼 이 조직, 이 국제부장이 내각에 있는 이 상보다 이게 10배는 큰 문제죠. 물론 최선이 기회예요. 근데 여기서 노동당의 너의 마음 깊은 곳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고개 들어 날 보고 살며시 얘기하려 정명만
완성 휴게소입니다. 들릴 테지 노래 젓는 세월의 그림자가 보일 테지 저무는 길 새들이 숲으로 돌아가면 저 화물에 우스로 달래다 잠시 후 인장거북도로 휴게소입니다. 3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저무는 길 새들이 숲으로 돌아가면 저 화물에 발자국 소리가 들릴 테지 사랑이 나도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나도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면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정말 내가 괜찮을까요 그대가 한 그 인사처럼 그래 그대 눈 가린 채 모르는 척 떠나는 게 차라리
처음이었던 거야? 처럼